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삼성전자에 호재가 떴습니다. 호재가 있으면 뭐하냐? 개뿔떼기 주가는 오르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처럼 지루한 장일수록 저는 기업 분석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삼성전자가 뭐 대단한 걸 해내서 호재라기보다는 인텔발 호재로 인해서 파급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제목을 보시면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가 업데이트돼서 2022년 2분기부터 양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마 평소에 반도체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그러라고 있는 거죠.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또 검색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가서요. 인텔이 뭐 하는 기업이죠? CPU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CPU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주로 기업에서 쓰는 서버용 CPU, 우리 일반 개인들이 주로 게임을 할 때 쓰는 일반용 CPU, 그리고 노트북에 들어가는 노트북용 CPU, 이런 식으로 다양한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싸고 이익이 많이 남는 CPU가 바로 서버용 CPU인데요. 이 서버 CPU의 이름이 사파이어 레피즈입니다. 지금 서버 CPU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두 기업이 바로 인텔과 AMD인데, 인텔에서 만드는 서버용 CPU 이름이 제온, AMD에서 만드는 서버용 CPU 이름이 에픽입니다. 당연히 기술이 발전할수록 성능을 더 강화시킨 신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신제품의 코드 네임이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랑 무슨 상관이냐? 그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한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인텔은 CPU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D램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근데 CPU는 절대로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D램이 필요하거든요. CPU가 하는 역할은 데이터를 직접 계산하고 처리하고 명령 내리고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CPU가 처리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이 바로 D램입니다. 그래서 CPU를 작업자로 비유를 한다면 D램은 책상으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CPU 성능이 좋아질수록 D램의 성능도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신제품 CPU가 나오면 D램의 실적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CPU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금 서버용 CPU를 새로 개발을 한 것이고, 그 출시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서버용 CPU는 굉장히 비싸고 다중 연산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용 CPU는 서버용 CPU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면서 일반적인 용도에 최적화가 되어 있죠. 서버용 CPU가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용 CPU보다 좋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각자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어 수보다는 클럭이 더 중요한 작업에서는 일반용 CPU 성능이 서버용 CPU보다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버용 CPU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비싸고 좋은 CPU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램도 마찬가지로 서버용 램과 일반용 램이 따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용 CPU에는 반드시 서버용 램을 조합을 해줘야 되고요. 일반용 CPU는 일반용 램과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서버용 CPU가 일반용 CPU보다 비싸듯이 서버용 램도 일반용 램보다 훨씬 비쌉니다. 왜냐하면 서버의 특성상 24시간 풀가동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류가 발생해서 작동이 중단된다면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용 램에는 오류 검출 및 자동 정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컨트롤러 기능까지 내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용량 대비 일반용 램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반면에 일반용 램은 상대적으로 싸고 일반적인 용도에 그냥 널리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호재인 게 지금 인텔에서 일반용 CPU를 출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버용 CPU를 출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서버용 램도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원래 인텔 서버용 CPU 내에는 그동안 고대역폭 메모리가 탑재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할 CPU 스펙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고대역폭 메모리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를 다른 말로 HBM 메모리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메모리입니다. 이걸 고깃집으로 비유를 하면 특수부위 있죠? 특수부위는 흔하지도 않으면서 가격도 비싸잖아요. 고대역폭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슈퍼컴퓨터나 서버용 CPU에 한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워낙에 비싸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보너스로 외부적으로는 DDR5와 연결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 메모리와 DDR5 메모리를 신나게 팔아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CPU와 램 성능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SSD 업그레이드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면 애초에 컴퓨터를 구성을 할 때 각 부품 간의 호환성과 성능을 고려해서 최적화를 시켜놓거든요. 근데 CPU 성능도 좋아지고 램 성능도 좋아지니까 SSD 성능이 상대적으로 좀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경우에는 DDR4에서 DDR5로 완전히 소켓 규격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째로 갈아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든 아예 시스템을 통째로 업게 되든 SSD의 판매량도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SSD도 마찬가지로 일반용과 기업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당연히 기업용이 더 비쌉니다. 왜냐면 성능도 더 좋아야 되고 내구성도 좋아야 되니까요. 이 SSD 구성 요소를 보면 일단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 그리고 속도차를 보완해주는 버퍼 D램이 탑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삼성전자는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도 세계 1위고요. 컨트롤러도 자체 생산을 하고 SSD에 탑재되는 버퍼 D램도 점유율 1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될 게 아까 CPU와 짝을 지어주는 서버용 D램과 SSD에 들어가는 D램은 다릅니다. CPU 하면 AMD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인텔이든 AMD든 최신 CPU를 출시할 때마다 삼성전자는 큰 수혜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램이나 SSD를 많이 팔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파운드리에도 그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인텔은 종합반도체 업체입니다. 설계와 생산을 혼자 다 하죠. 그리고 AMD는 팹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설계만 하고 생산은 TSMC에게 위탁을 줍니다. 근데 최근 기사를 보면 인텔이 지금 기술력의 한계를 느껴서 3나노 칩을 TSMC와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CPU일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인텔이 TSMC에게 CPU 물량을 넘겨주게 된다면 인텔과 AMD 모두 TSMC가 생산하게 되겠죠. 얼핏 보면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심지어 이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TSMC는 선호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지금 애플칩도 거의 독점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주문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생산 캐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TSMC가 규모가 크다고 해도 세상에 있는 모든 초고성능 반도체를 절대로 혼자서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넘치는 물량은 다른 기업으로 넘어올 텐데 현재 7나노 이하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 두 군데밖에 없죠. 따라서 결국 넘치는 물량은 유일한 대안인 삼성전자에게 넘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총 수요량이 10인데 TSMC 캐파가 7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3은 무조건 삼성전자에게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텔과 AMD가 TSMC에게 달라붙어도 결국 어떤 기업이 됐든 TSMC가 감당하지 못하는 물량은 삼성전자에게 넘어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팹리스 업체 입장에서도 TSMC가 너무 압도적으로 독주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이 망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초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TSMC 하나밖에 없을 텐데 가격을 갑자기 3, 4배 올리더니 뭐 꼬우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무대포로 나온다면 팹리스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시장에서는 독점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팹리스 업체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를 꺼려 하면서도 속으로는 TSMC와 좀 대등하게 경쟁을 해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야 TSMC한테 너무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가격 협상력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설계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팹리스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이 두려워서 삼성전자에게 일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TSMC를 절대 잡을 수 없다. 이게 전형적인 논리인데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도태되면 본인들한테도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TSMC의 독주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아무리 삼성전자에게 주기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TSMC 물량이 꽉 차 있다면 삼성전자에게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망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든 싫든 무조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는 모바일 AP 설계에서 삼성전자와 완전히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파운드리에 물량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영역이 겹친다고 해도 얼마든지 물량을 줄 수 있고요. 겹치지 않는 기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기술 유출이고 나발이고 기술력만 뛰어나면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잠깐 샜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인텔이 서버용 CPU를 새로 출시함으로써 삼성전자는 서버용 D램과 SSD 그리고 심지어 파운드리에까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텔이 종합반도체 업체이긴 하지만 본인들의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을 때는 예를 들면 사우스브릿지 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게 이미 위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텔의 CPU 사업이 잘 될수록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